안녕하세요. 자격증 상세히 설명해주는 남자 자장남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자격증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에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HRM 전문가 두 번째 꿀팁, 공짜 문제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합격 점수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출문제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퇴근하고 만드는 영상이니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꿀팁 공짜 문제이고, 아직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안 보셨다면 화면 상단 링크를 눌러서 먼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기출 빈도가 높은 단원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공짜 문제 시리즈를 이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공짜 문제는 제가 별명을 지은 건데요. 첫 번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어색한 문장이 있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합격 기준만 잠깐 보겠습니다. 총 50문제 중 35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합격 문제수 35문제 중에 공짜 문제는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됩니다. 대략 30% 정도가 공짜 문제인데요. 공짜 문제만 알아도 합격까지 보다 가까워지겠죠. 기출문제 28회에서의 공짜 문제는 총 12문제였고 3가지 문제가 각각 화면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29회에서의 공짜 문제는 총 13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가지 문제가 각 화면과 같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풀이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여유있게 문제를 잘 읽으면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색한 문장이 있는 문제는 여유있게 보기를 잘 읽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특히 비슷한 유형이 반복 출제되므로 조금씩만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로 설명드리면 보다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28회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은 사내 모집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사내 모집을 하면 신규 입사가 없으므로 인원 충원이 아니겠죠. 보기 2번, 성장기에는 신규 입사 등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 2번과 보기 4번에 성장기, 성장 정체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뜻이겠죠. 네모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재의 7장 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종합평가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각 평가별로 점수 곱하기 %를 하고 합계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먼저 성과는 70점, 그리고 비중이 60%이므로 42점이고요. 그리고 역량이 80점, 비중이 40%이므로 32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치면 74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겠죠. 30번은 선택적 복리후생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체 포인트를 먼저 구하고 1포인트당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 곱하기 더하기 문제입니다. 먼저 기본 포인트 3000포인트 더하기 연두색인 근속연수 1년당 100포인트인데 아래에 15년이기 때문에 1500포인트, 그리고 파란색 배우자 1000포인트인데 한 명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 그리고 자녀 한 명당 500포인트인데 한 명이므로 500포인트 모두 다 더해주면 네모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6000포인트입니다. 이 6000포인트를 한 포인트당 500원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300만원이 나옵니다. 3번 300만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35번입니다. 35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보기 2번은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어색한 문장이 보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9회 기출문제에서는 총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28회에서는 6번 문제가 어색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은 인력 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기는 저하, 파괴, 저해인데 2번 보기만 정책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28회에서는 총 6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13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직급 호칭의 변천을 묻는 문제입니다. 최근 직급 및 직위 호칭 등이 파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보기 3번에 직위 호칭도 축소되거나 변경, 일부에서는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3번이 오답입니다. 20번은 성과평가 체크리스트를 묻는 문제입니다. 능력, 지식, 기술은 역량평가의 대표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은 성과지표 등급 구간 문제입니다. 21번과 같은 기출문제가 여러 번 출제되었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먼저 제일 아래 보시면 등급 구간은 5단계 S,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네모 박스를 보시면 S등급은 목표 플러스 알파, A등급은 목표, B등급은 A 마이너스 알파, C등급은 B 마이너스 알파, D등급은 C 미만, 요렇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숫자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신데 목표가 20이고 알파가 3입니다. 그래서 20 플러스 3이 S, 20이 A, 17이 B, 14가 C, 그리고 14 미만이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C등급의 수준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빨간색처럼 14부터 17까지입니다. 22번은 영양요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22번도 여러 번 기출문제에 출제됐었는데요. 빙산이론이라는 문제인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조금의 암기만 있으면 됩니다. 네모 박스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SK의 A팀, 팀은 TEAM인데 T와 M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빙산 그림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 이니셜들을 쭉 나열하면 SK, ATM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SK 이렇게는 빙산의 윗부분인데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트레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어렵게 개발해서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은 출제 빈도가 높은 성과 역량 매트리스 사분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가 어느 사분면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교육 및 훈련이 주어졌는데요. 이 교육 및 훈련이 어떤 단계인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DSPP라고 외워주시면 각 사분면의 이니셜들을 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외우시면 됩니다. 스타와 그리고 포텐셜은 위 방향으로, 그리고 딜리전트는 오른쪽 방향으로. 스타는 성과도 높고 역량도 높습니다. 그래서 딜리전트와 포텐셜이 모두 스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윗방향으로 향하는 스타와 포텐셜은 이동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는 이동과 승진, 그리고 포텐셜은 기동과 동기부여, 그리고 딜리전트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성과는 높지만 역량이 아직 안 따라주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어는 모두 낮기 때문에 이동이나 퇴직 유도를 한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숫자 6개만 외우면 되는데요. 이 네모 박스에 그 6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은 6개월 전 10일 이내, 그리고 1년 미만은 3개월 전 10일 이내, 1개월 전 5일 이내. 그래서 6, 10, 3, 10, 1, 5 이렇게 6가지 숫자만 외우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금방 11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5분 이상 요청해 주시면 다음 기출문제로 공짜 문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청이 없다면 세 번째 영상은 기출 빈도가 높은 단원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근을 하고 만드는 영상이니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